모기 유충은 장구벌레라고 부르며 파리, 바퀴벌레와 함께 대표적인 해충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파리, 바퀴벌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들 중에서 해악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에 약 3,500종이 있으며 한국에는 약 59종이 있습니다. 모기는 1억 7천만 년 전 처음 등장하여 뛰어난 번식력과 끈질긴 적응력으로 멸종에서 살아남아 지구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시골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며 평소에는 꽃과 과일의 즙을 빨아 속시 식물의 수분을 돕기도 하나 임신한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아래 생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짐승과 사람의 피를 빱니다. 모기는 생물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흡혈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가려움증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기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모기로 인한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연간 약 72만 명 정도로 사람 45만 명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후 순위로 뱀 5만 명, 개 2만 5천 명 등이 있지만 1, 2위가 너무 압도적이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환경에서는 암수 모두 식물의 즙이나 꿀, 이슬 등을 먹고 삽니다. 대체적으로 수컷은 꿀과 이슬을 주식으로 삼으며 임신하지 않은 상태의 암컷도 꽃의 꿀이나 이슬을 마시고 삽니다. 모기는 전통적으로 여름 곤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에는 개체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1년 내내 출몰합니다. 특히 건물의 정화조 같은 곳에 많이 서식하며 온도가 10도 이상만 유지되면 대량 증식할 수 있습니다. 모기는 순간 선의 속도가 빨라 잡기 어려우며 날개가 빈약하고 지구력이 약해 장시간 날지 못하고 근처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쉽니다. 선풍기 바람에는 잘 버티지 못해서 선풍기 사용으로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의 무게는 2에서 3mg에 불과하므로 모기에게 선풍기 바람은 사람으로 치면 토네이도 그 이상인 셈입니다. 모기의 약점은 나쁜 시력입니다. 야행성인 모기는 빛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낮아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고 있다가 모기 소리에 놀라 불을 켰을 때 당황해서 벽에 붙어 있는 모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기의 비행 능력은 지구상의 모든 비행생물 중 잠자리 다음으로 뛰어납니다. 호버링, 후진, 360도 회전 등 다양한 기동을 구사할 수 있으며 몸무게를 줄여 비행 효율을 높였으며 빗속에서도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모기는 고층 건물에서도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올라갈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다리로도 기어오를 수 있어 다양한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는 한 번씩만 문다는 속설은 잘못된 것으로 배가 불러도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둥이를 꽂으려 합니다. 모기에 물린 부위를 무리하게 찔러 짜내거나 상처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부에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침을 바르는 것 역시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숟가락으로 물린 부위를 데우거나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하는 등 적절한 온도를 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신경을 둔화시키고 체액 순환을 느리게 하여 가려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나 모기 물린 곳에 붙이는 파스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졸음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 커피, 에너지 드링크, 고나트륨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모기 물린 곳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는 날개를 퍼덕거려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의 진동수는 대략 500에서 600Hz입니다. 일상소음이 약 50Hz부터 들리는 것을 감안하면 모기의 날개 소리는 매우 잘 들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에 물려서 가려운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잠들려고 할 때 모기가 귀 옆에서 날아다니며 내는 소음 때문에 쉽사리 잠을 청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리 없이 날아왔다가 갑자기 귓가에 들리는 모기 소리에 놀라 물린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특히 모기에게 유독 많이 물리는데 모기는 땀에서 나는 젖산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모기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취가 강하면 이에 의존하는 모기에겐 1순위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기에게 잘 물리는 대표적인 분들이 비만인 사람들입니다. 채취가 강한 사람도 잘 물리는데 채취의 원인이 땀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도 모기에게 더 선호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아기, 운동선수들과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검은 옷을 입거나 피부가 검은 편인 사람들도 모기에게 더 선호됩니다. 따라서 초록, 노랑, 흰색 같은 밝은 옷을 입으면 모기에게 덜 물리게 됩니다. 모기장은 물리적으로 모기의 접근을 차단시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 중에서 모기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구멍이 나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합니다. 모기는 작은 구멍도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장은 충분히 커야 합니다. 신체가 모기장 벽에 닿으면 모기가 그 부분에 붙어서 피를 빨 수 있습니다. 모기장을 잘 쳐도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모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기장은 방음제가 아니므로 모기 날갯짓 소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전기 파리채는 파리채와 전격살충기를 결합한 제품으로 벽면에 붙이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공중에 떠있는 모기를 훑기만 해도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타닥하는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모기에게 인류 과학기술의 위대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살충제 내성이 생긴 모기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기의 얇은 껍데기와 체액이 전해질 용액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압이 강하지 않으면 모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닿아도 반응이 없거나 추락했어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전압이 너무 강하면 모기가 터져나가면서 세균 등 유해물질이 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후려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이 비교적 깨끗한 방식으로 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기를 막기 위해 특정 주파수를 반복 재생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고주파를 흘려보내거나 혹은 산란기의 암컷 모기가 피하는 수컷 모기의 비행, 소리에 가까운 1000일 정도의 소리를 흘려보내 모기를 막는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인데요. 앱스토어에서 모기라고 검색하면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앱들은 계속 켜둬야 효과가 있어서 배터리가 계속 소모된다는 점, 그리고 모기의 종류나 주변 환경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기향 회사들이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런 방법으로는 모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기가 피부에 붙어 피를 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방금 막 내려앉은 게 아니라면 바로 때려 죽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기가 흡혈 중일 때는 그 침이 피부에 박혀 있는데 모기가 한 번에 터져 죽으면 빨대가 피부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으며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모기 침 때문에 생명에 위협이 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 침이 피부에 박힌 채로 상처가 아물어버리면 연역 반응으로 크게 부풀어서 간지러움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입김을 불어서 모기가 깜짝 놀라 스스로 빨대를 빼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우리는 보통 해당 부위를 계속 긁게 되는데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집니다. 자꾸 긁게 되면 감염으로 크게 부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린 직후에 가렵고 점점 나아지는 것을 즉시형 반응, 물린 직후엔 괜찮은데 수십 시간 지나서야 가려운 것을 지연형 반응이라고 하는데 지연형 반응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버물리나 서버쿨, 물린디 등의 약은 대체로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살리시산 등 소염제,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맨솔 등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끈적한 겔이나 크림형의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파스도 많이 쓰는데 사실 물파스는 벌레 물린 데에 바르는 약은 아니지만 시원하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맨솔에담이나 안티프라민 등의 소염진 통제를 발라주거나 일반적인 데일신신 등의 대형 파스를 작게 잘라서 붙이는 것도 가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항히스타민 연고도 있으므로 약국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르는 순간 가려움증이 말끔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지러울 때마다 발라주면 됩니다. 그 외에 항히스타민약 몇몇은 크로타미톤 같은 국소마취제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바른 뒤에 슬슬 만져보면 마취되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세레스톤지나 더마톱 같은 스테로이드 연고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단, 스테로이드제는 2주 이상 오래 바르면 안 됩니다.